최근 언론 기사 보면 이런 내용이 쏟아집니다.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국민평형 46.6억 원, 또 신고가 2개월 새 1.6억 원이나 점프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60평 한 채가 무려 80억, 11개월 만에 16억 올랐다. 집보다 꼬마 빌딩, 경매시장, 아파트는 시들, 사업용 부동산 시장 활활,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초고가 아파트는 상승주의인데 지금 부동산 하락 시기 맞냐?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3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간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 실거래 3.4억씩 하라, 집값 하향 안정 인식 확산, 이렇게 밝힌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집값 하향 안정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더라. 서울뿐만 아니라 강남 4구에서도 하락세가 2주 연속 진행되고 있더라. 게다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이 21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네. 한마디로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보다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집값 상승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4구의 실거래 하락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더라. 특히 2월달 강남 4구의 실거래 평균 하락 금액이 무려 3.4원이나 되더라. 이건 분명한 집값 하락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는 한 달 만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12월 달에 39억 8천만 원에 8층이 거래가 됐는데 한 달 만에 46억 6천에 8층 매물이 또 거래가 됐네. 야, 이게 가격 하락 추세 맞아? 봐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80억 찍었잖아. 도대체 신고가 행진 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기사 보면요, 매수대 기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렇게 맨 꼭대기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 봐봐, 저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단을 끌어올려주면은 밑에 있는 아파트도 키 맞추기 들어갈 거고 내가 살려는 아파트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적당히 나온 금매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유동성 환경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특이한 이유는요, 하락하는 지역은 수요를 찾지 못해서 금매가 계속 속출하고 또 다른 지역은 하락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양극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유동성 환경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어떤 금리가 많이 올라갔냐? 대출 금리 중심으로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부담을 느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요 3.68%입니다. 3% 후반 정도가 됐어요. 자, 금융채 5년물로 해서 기준으로 잡으면 3.9%입니다. 이 정도 되는 대출금리요, 상승 기대감이 없으면 어지간해서 못 사요. 자,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다, 하락 기대감이 있다. 하락 기대감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주택을 살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금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자산이 없거나 이제 돈을 모아가는 30대, 40대 입장에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적금 또는 과도한 대출은 지양을 하면서 청약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니 무브라 해서 예금 시장에 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 입장에서 봤을 때고요, 다 자산이 많은 자산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겨우 1.6%? 너무 적다. 그냥 부동산에 묵혀두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적게 나오고 초고가에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시세 분석해드리는데 반포 지역 하나도 안 떨어졌죠. 이런 이유예요. 자, 기준금리의 3차례 상승으로 예금금리는 2배나 됐습니다. 자, 작년 7월에 1년 정기예금금리 0.8%였는데 현재 1년 정기예금금리 1.6%입니다. 5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제2금융권, 인터넷은행 이런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억의 목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예금금리는 분명히 2배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됐다? 작년 7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그리고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입니다. 실질금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예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손해보는 예금을 뭐하러 넣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진득하게 기다리는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 보유한 자산을 어디던가 넣어놔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넣어야 마음이 편할까? 부동산에 넣는 게 마음이 편한다고 생각하는 자산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부동산에 넣을까? 주택시장에서는요, 1주택자는 보호받으니까 초고가 1주택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고가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적고 수요는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서초구 지역이 하락하지도 않고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1.75% 이상에서 매도 물량 증가에 따른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금리 1.75% 이상은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기준금리 1.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 증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와 1.75%대 기준금리의 차이점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46억 6천에 거래됐다는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자, 이 아파트 사지 않고 예금에 넣어놓으면요, 연 이자가 6,307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한 500만원 정도가 돼요.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75%가 되고 예금금리가 2.3%가 됐어요. 연 이자가 세후 기준으로 9,067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로 따져보면 750만원 정도가 돼요. 거의 50% 가까이 이자 수익이 늘어났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서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갔습니다. JP모건에서는 내년도 기준금리가 이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세후 연 이자가 1억 644만 원입니다. 월 85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럼 수요 감소만 있을까요? 공급 증가도 있습니다. 자, 이거 처분해서 3.5%짜리 장기채 사야지. 이거 사놓으면 노후의 준비 끝난다. 앞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것 같지 않아. 대한민국은 저물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처분하고 장기채 사놓으면 이자 수익도 날 것이고 나중에 장기채 처분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잖아. 당연히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머니 무브가 금리가 1.75% 이상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신고가 상황도요, 긴축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6개월 이후에 이런 수요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대비 대출 이자 대비해서 낮은 돈의 가치 예금 금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대세 부동산 상승기처럼 꾸며내는 언론들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대세 부동산 상승을 믿고 또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저금리를 믿고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투자를 한 상황인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왜냐면은 예전에 대한민국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를 보면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올렸던 사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물가 불안에 따른 기준금리 5차례 인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런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죠. 국내 내부 경기가 위축될까봐 못 올린다, 자영업자 부채가 많아서 못 올린다, 이런 거 일절 고려가 없이 대한민국이 올릴 만큼 올렸는데 미국에서 너무 많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거고 수요자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몇몇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현재 낮은 예금금리를 보고 투자를 했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뒤, 20년 뒤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2024년 초까지는 위험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적극적인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자산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